거전무예라는 개념을 초점을 두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거 찾지 마. 전율인입니다. 무술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당순적인 펜을 만든다. 이 소림사 바깥에서 뭔가 이런 것이 옛날에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사하촌이라고 하잖아요. 절 밑에 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뭐 숙박이나 뭐 식당 이런 거 하는 거 사하촌. 사하촌, 이 일종의 사하촌이거든. 소림사와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 타고 우슈 시에쇼처럼 탁고 무술학원처럼 옛날에도 안에 있는 선성과 약간 바깥에서 무술 수련하는 무성과 이게 조금 다른 그룹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외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무술이 있지만 기타 등등은 다 자기 무술책 보면 역사를 몇백 년, 뭐 최소한 송나라, 뭐 아니면 뭐 저 삼국 시대까지 올라가는데 대개 그건 다 거짓말이고 대부분 청나라 중말기고 그 다음에는 그 무술 자체가 출발점이 다 그렇다. 교과서적으로는 대개 그렇게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남권인데 중국의 남부지방의 무술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시합을 하면 그 많은 종류의 무술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장권 하나, 남권 하나 합니다. 그래서 장권은 북쪽 무술의 기술들을 다 모아가 품새 하나로 정리한 거고 남권은 남쪽의 무술을 다 정리해서 하나로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그렇게 정리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척계광이 뭐라 그랬어? 이름은 다르지만 기술은 대동소이.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무술이 하나의 품새로 정리가 되는 거야. 이름만 달랐지 결국 알고 보면 다 그게 그거였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이 남권은 남쪽에 특히 복건과 광동의 무술이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또 황병 영화에 나오잖아. 남권 영화는 다 황병이야. 황병이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저 아버지가 유명해. 황기영이라고. 그래서 이 남권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태권도 품새하고 비슷해. 장권은 보면은 하여간 나무동네 무술 같아. 남권은 보면은 뭔가 좀 가까이 갈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왜? 가라데 품새는 남권에서 왔거든. 그래서 남권을 좀 보면 장강 이남 지역에서 발달했고 남소림의 전설이 여기도 있어. 남소림은 있었어. 복권에 남소림이 있었는데 뭐 그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게 아니고 무술사에서 이 남소림이 이 청나라 왕실에서 불을 태우니까 지선선사하고 오인방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 남쪽 일대에 퍼져서 이 남파 권수를 막 부흥시키는 영화 많이 나오잖아. 뭐 소리모조 뭐 이런 거 다 이거예요. 이건데 광동의 차상인인 홍익관이가 여기에서 온 지선선사로부터 무술을 배워가지고 홍권을 만들었다. 이 홍권이 남권의 중심이다. 홍권으로부터 남권이 쭉 번져간다. 뭐 이런 이론인데 홍익관이 실제 있는 사람이에요. 지선선사한테 배운지 안 배운지만 이제 퀘스천이고 그 다음에 광동 복권 일대에서 유행을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홍콩 마카오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광동의 이 유가, 채가, 이가, 막가, 체리, 불권 뭐 이런 다양한 권종이 있어요. 백학권, 오조, 학양권, 영춘권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데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준 게 이 복권 백학권이에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홍익관, 홍문정, 철교삼 영화 다 나오잖아. 황기영, 황비용, 임세영 이 황비용 역할을 제일 많이 한 배우가 누구예요? 이영걸이.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취권 뭐 이런 거 봤잖아. 취권이 뭐냐면 성룡이가 황비용이고 저 아버지 맨날 성룡이 잡아가고 막 방딩이 때리고 하는 게 황기영이에요. 그래서 남권의 특성은 보가 자세가 낮자. 그 다음에 춤보 이렇게 우리가 이 자세 복법 자세 취할 때 단련 자세 취할 때 이것도 단단한 자세. 그 다음에는 팔 공격 동작이 맹렬하다. 력맹. 발경은 모았다가 팍 터뜨리는 함축. 그 다음에 이기체력. 기운을 모아서 힘을 내고 요거 딱 나오잖아. 이성조세. 소리로 새를 북돋운다. 뭐예요? 기압. 기압이 있는 거지. 야, 야, 야 하는 우리 갖고 기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정이 분명하다. 맺고 끊는 게 분명해요. 움직일 때. 이 태권 같은 건 이 동정이 계속 연결되잖아. 근데 난권은 땅이거든. 계속 민첩하고, 그 다음에는 딱딱하게 빵빵 치는 거지. 예. 그 다음에는 정면 충돌 위주. 전형적이잖아. 태권도. 막는 것도 정면 충돌이잖아. 피해서 막는 게 아니고 때려봐. 처맞기라고 하잖아. 우리 품새 동작이 처맞기. 정면 충돌이죠. 니 불라이. 니가 안 오면 워 불파. 나도 안 나간다. 그 중국의 우슈의 많은 기본 동작에 방어 막기가 별로 없어요. 동작 속에 숨어 있지. 그런데 우리는 품새의 주인공이 뭐야? 막기야. 막는 동작이 주인공이야. 그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하고 같아요. 즉 후발제인이에요. 장권이나 다른 무술은 선발제인이야. 먼저 때려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동작 움직이기 전에 때려버리는 게 무술의 기본인데 이쪽은 후발제인이야. 옛날에 우리 태권에 선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가라데에 선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인이다. 네가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미덕을 표현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실을 피하고 허를 친다. 뭐 누구나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난권에서는 이 무술의 중국 말의 어떤 특색 같은 건데 사람들이 쓰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글자를 찾아서 절묘하게 표현하는 게 옛날에 시라든지 뭐 문장도 그래요. 그래서 물론 영어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모든 그 있지만 그래서 특히 무술은 특이하게 써서 다른 사람이 잘 알지 못하게 하는 걸 어떤 비서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세를 마라고 그래. 사평마. 예를 들면 무슨 마. 상가. 어떤 자세를 다 말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손 동작, 이 공방 동작 나가는 걸 교라고 해놔요. 미쳐버려. 이거 무슨 뜻인지. 당교, 장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수많은 교자가 나와. 교가 나오는데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장교라는 것은 완전히 뻗어서 치는 거. 완전히 뻗어서 치는 거. 이걸 장교라 하고 이렇게 굵거나 짧게 치거나 이렇게 치는 걸 당교라 그래. 그거 보면 이런 동작 말고 이건 쌍교라 그래. 한 팔만 움직이는 건 당교라 그러고 또 쌍팔로 이렇게 이게 다 여기서 나와. 이런 쌍교라 그래요. 발차기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앞차기, 옆차기 뭐 하고 비슷한 건데 여러 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백화권에도 역시 100-08식이 있어. 100-08식은 가르데 기본 형 중에 하나입니다. 1924년에 전국 무술 운동대회를 했는데 이름난 고수들이 와서 자기 폼쇼만 보여주는 걸로 끝났어. 그 다음에 28회에 국가고시를 했어. 그때 이미 산수라는 것이 겨루기를 하기는 했어요. 29년에 이 비세라는 게 비사의 경기라는 뜻이에요. 이때도 이런 걸 했는데 이때에서 철사장, 한 번 치면 뭐 벽이 그냥 뻥뻥 나가고 뭐 이런 철사장. 그 다음에 철포삼, 이 팔뚝이 막 먹었다는 그런 뭐 이런 깊은 산에 있는 금선 이런 사람 다 나오라 한 거야. 전부 다 작살 다 났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신비적 선정과 미신에 대해서 큰 타격을 줬다. 실제 경기를 해보니까 요즘 뭐 그거 있잖아. 뭐 태극권 유명한 사람이 뭐 이런 뭐지 그게 시샤오동인가 누구나 나오라 해서 전설의 고수들을 다 몇 초 만에 작살내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스토리예요. 그 어떨 때는 경기 규칙이 제대로 없으니까 상대방이 내가 졌다고 해야 지는 식으로 경기를 했대요. 그래서 1시간 이상씩 경기를 했대요. 1시간 치고받고 했겠어. 빙빙 돌기만 하고 1시간 한 거지. 서로 재기만 하고 1시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허구에 대한 부분이 많이 깨지고 중국이 성립되면서 이 품새의 채점 규정이 1948년에 나왔어. 자기들은 이거의 경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부터 일찍 나왔겠지. 53년 대회에서 무술을 풀어놔 버리니까 139종의 경기가 됐다 이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술 유파가 많은데 이게 경기가 되겠느냐. 이거 뭔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장권만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남권 들어오고 태극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면서 개념이 이제 좀 정리되면서 나머지 많은 권파들이 반발을 하니까 전통권 해갖고 묶어서 너희는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품새 경기는 이쪽에서도 상당히 초창기부터 이대로 해갖고는 도저히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다. 난이도 위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동작의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내가 북경에 94년, 95년도 있을 때도 옆에 있는 교수님들이 자기들 회의하는 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선수들이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안 된다. 더 올려야 된다. 그럼 난이도 올리는 거예요. 360도 회전하던 것을 540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들은 계속 난이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체육회에서 장권, 규정권, 자성권. 규정권은 공인품새, 자성권은 프리스타일이에요. 자성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59년도 장권만 하다가 태극권, 남권이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78년에 산수, 겨루기가 들어옵니다. 겨루기 경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연구를 해서 경기 규칙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내가 다 듣고 했는데 저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논쟁. 그러니까 중국 무술이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기술, 모든 종류의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무엇을 경기에 포함시키고 무엇을 반칙으로 만들 것인가, 경기에 배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경기화의 과정이거든요. 우리 태권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로 주먹 때리는 것을 빼고 발로 차는 것으로 선택을 했잖아요. 처음에 1, 2년간은 들어오면 잡고 넘기는 기술을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치는 기술도 허용을 했는데 하나하나 빼면서 안 되니까, 그게 있으면 경기가 안 되니까 빼면서 지금처럼 이제 남은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 스스로 해요. 이미 이 권투가 있고 또 유도가 있고 태권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택지가 굉장히 좁다. 갈 데가 없는 거죠. 이제 이미 각 영역을 다 이미 점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우리는 그러면 주특기를 종합으로 가자. 그래서 얼굴도 때리고 다 차고 잡고 넘기고 다 한 거예요. 유도, 태권도, 레슬링을 다 넣은 거예요. 권투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산다가 됐다가 지금 또 조금씩 배제가 돼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넘기는 부분의 기술이 점점 더 많이 배제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화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길이니까.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됐다. 투로에는 혼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하는 거, 맞추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팀, 단체 경기. 그래서 여기서는 규정권, 자성권, 전통권술. 전통권술 하나 빼서 장권, 남권, 태극권은 기본 경기 항목이에요. 그래서 현대 우수는 지금 아까 봤던 그 복잡한 그런 많은 유파에서 대략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다. 북파 권술은 장권, 남파 권법은 남권, 내가는 태극권을 대표, 그 다음에 기타는 전통권으로 이렇게, 무기는 저렇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세계 우수 대회의 종목을 장권, 남권, 태극권으로 딱 해놨어요. 그리고 또 세계 전통권 우수 대회를 따로 해요. 우수 전통권 대회. 다양한 그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런 것만 하는 대회가 있는데 이 정통적인 대회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해도모 통지나 기호신서나 여러 가지 뭐 내과금법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면서 복잡한 거를 이렇게 보면 신법, 수법, 태법, 보법으로 이렇게 요즘식으로 총 정리를 해버리면 신법은 몸 쓰는 그런 원리들, 그 다음에 수법은 권, 장, 구, 조, 지, 주 이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쓰는 방법들. 그 다음에는 공격성, 방어성. 근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 우슈의 그 동작에 막기 동작에 대한 개별적인 명칭이나 별개의 동작으로 기본적으로 분리한 그런 부분들이 잘 없어요. 여기 이제 다음에 이제 가라데 품새 발전, 가라데 가타 발전 과정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중국의 투로에서 오키나와로 넘어가면서 단순화 과정을 거칩니다. 단순화 과정. 이도스라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 복잡하다. 너무 중국 무술의 세계화에 실패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복잡하거든.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학생들이 이도스라는 그 일본 근대 가라데, 오키나와 근대 가라데의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이 학생들에게 가라데를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게 그 사람의 그 방향인데, 그래서 평안 품새를 만들고 쉽게 단순화된 품새, 훨씬 더 단순화시키는 과정을 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더 단순화되는 과정으로 왔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면 방어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태법은 앞올리기, 앞차기, 옆차기 뭐 비슷한 게 있지만 우리하고는 좀 더 소박하죠. 그다음에 이 보법도 옛날식 중국 특유의 그 어려운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해놔가지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 우수에서 보면은 기본 보법 세 가지 우리하고 똑같아. 궁보, 궁이 화살궁이야. 우리 뭐지? 앞구비, 궁보, 궁활 같잖아. 궁보, 궁보. 그 다음에는 허보, 혹은 삼칠보라고 요즘 애들 주로 삼칠보라 그러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허보인데 뒷구비. 우리보다 뒤쪽이 훨씬 더 많이 쏠려. 그래서 37, 73이라는 뜻인데. 그 다음에 마보, 마보 뭐야? 마보 주춤서기. 이 세 가지. 앞구비, 뒷구비, 주춤서기. 결국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중간형 뭐 온갖 게 다 이제 나오는데 보법, 보형과 보법. 보형은 석이고 보법은 스텝이야. 앞으로 나가는 것, 걸어 나가는 것, 같이 이렇게 끔보로 나가는 뭐 이런 우리하고 뭐 크게 차이 날 게 없어요. 현대 우슈 권술의 통합 추세는 무슨 뜻이냐? 아까 이야기했잖아. 다양한 북방의 권술을 묶어서 장권이라는 하나의 품새 체계, 하나는 아니지만 장권도 1, 2, 기초 장권, 그다음에 경기 장권, 뭐 프리스타일 장권 이렇게 있어요. 있지만 거기에 지금 하나에 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에 엑기스가 되는 건 다 모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만큼 대동소이하다는 거지. 남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것을 묶어서 지금 남권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냈거든. 이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대동소이하더라. 크게 특별한 거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술이라는 게 그 근본 자체가 공통성과 유사성이 강하다. 그걸 우리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거고, 와, 우리는 어떻고, 뭐, 그런, 어떤 특별성을 강조하고 자기만의 뭐 대단한 뭔데? 막상 따지고 가면 일정한 틀 안에 어떤 몇 개로 이렇게 아까 봤던 그런 걸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오면서, 나누어졌다가 다시 정리가 됐다가 또 좀 다양성으로 갔다가 이런 게 끊임없는 추세니까 우리의 품새나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무기 중심에서 맨손 무술로 우리가 옮겼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실전 위주에서 건강, 호신, 교양, 취미, 교육으로 가치가 이렇게 전환되는 가치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전통 사상, 도가사상, 육아사상, 뭐 주역사상 이런 이 사상 이론, 양생, 기 이론이 도입이 되고 무술 이론이 사상과 철학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긴 역사에서 보면은 수박이라는 박투 경기에서 투로 중심으로 왔다가 이제 현대 스포츠로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무술에 대해서 대략 그 복잡하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